안녕하세요. 두발병원 이강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한동안 덥다가 또 선선해졌다가 확 추워졌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좀 기온 변화가 좀 심하게 되면 좀 사실 잘 다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움츠리게 되잖아요. 움츠리게 되다 보니까 많이 다쳐요. 한여름에는 사람들이 좀 더우니까 아무래도 몸에 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이렇게 긴장한 게 좀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치는 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한동안에는 또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이제 또 바깥 야외 활동 안 하다 보니까 좀 다들 이제 좀 그런 활동을 안 하면 아무래도 다칠 확률도 좀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하면서부터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기온이 급격히 좀 변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다칩니다. 근데 어른도 많이 다치지만 이제 아이들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욘디를 지금 거의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은 사실 제가 했었어요. 제가 했었는데 이게 주제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할 적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보면 사실 제 입장에서 어떤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일반인분들한테 어떤 이런저런 걸 좀 알려줘야지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직원분을 한분 모시게 되면서, 이분께 이제 어떤 일반인 입장에서, 과연 이제 이강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걸 좀 물어보면 좋겠느냐, 뭐가 궁금하냐, 라고 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주제가 뭐냐면 아이들 골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호자라고 하면 부모님이라고 하면 꼭 알아야 하는 신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아주 갓난아기, 신생아가 아닌 이상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 다칩니다. 기어다니는 쪽에는 침대에서 넘어 떨어지기도 하고요. 붙잡다가도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서도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저런 태권도장도 가고, 친구들하고 이런 운동도 하고 하면서 또 넘어지고, 키즈카페 가서 또 넘어지고, 계속 이 환경 자체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어떻게 그게 그러면서 커가는 거겠죠. 대부분 당연한 건데, 이렇게 넘어진 것 자체가 다 어떤 큰 손상, 큰 외상, 즉 골절 같은 거를 이제 유발하는 거다라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한 번도 골절을 안 겪어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넘어지고 하면 다시 또 잘 일어나고 잘 회복하고 하는데요. 그럼 사실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아니면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넘어지고 다쳤을 적에, 과연 이게 심각한 손상인지 아닌지 사실 이렇게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사례인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5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다. 근데 이제 팔이 조금 부었지만 또 다시 또 잘 놀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좀 멍 좀 난 거겠지, 좀 그냥 넘어진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지내보다가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도 아이가 계속 붓고 아프다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괜찮겠지 하면서도 이제 집 가까운 병원 가서 엑스레이 딱 찍어봤더니 이제 이런 엑스레이가 다 보이는 겁니다. 딱 보면 뼈라고 하는 거는 물론 부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일자야 되거든요. 일자뼈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빨간색 화살표 안쪽에 보게 되면 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 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골절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 그린 스틱 골절이라고 이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누가 어디 때리려고 하더라도 어디 쭉 야구 배트라도 와서 그러면 후 충격이 오면 그 손을 막잖아요. 손을 막으려고 딱 충격이 왔겠죠. 딱 그 충격이 왔을 적에 이제 그 살짝 꺾이는 거, 우리 흔히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꼭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건데
어른뼈랑 애들뼈랑 이제 다른 점이 이제 크게 뭐냐면, 어른뼈는 제가 항상 분필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분필은 뭐예요? 분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꺾어서 저기 뿔들이 뚝 하고 부러지죠. 그러니까 딱 부러지는 순간에 일단 덜렁덜렁 되고 뭔가 모양이 휘어있고 그냥 바로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흔들거리기 많으니까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딱 찍어봐도 바로 뚝 부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쉬워요. 그런데 제 아이들 뼈는 분필이 아닌 이제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게 확 꺾으면 부러지겠지만, 우리 나뭇가지 살짝 꺾으면 어떻게 돼요? 찍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찍 하면 그게 이제 골절인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걸 이제 불안정 골절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툭 떨어져 나간 건 아니니까. 불안정 골절을 하는 건데, 이제 쭉 꺾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뚝 꺾이고 나서 또 자기 모양이 다시 돌아가면 엑스레이 찍어갖고는 전혀 모양이 티가 안 나니까 골절을 놓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정형외과 병원을 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골절이 없다라고 해서 골절을 놓쳤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애들 자체가 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이게 꺾였다가 다시 자기 모양 돌아가면 어떻게 봐도 골절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도 사실 진단이 좀 어려운데, 그 뭐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한번 딱 다치고 나면 이렇게 아무나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흔들거림이 많지 않았고, 아이들이 사실 통증을 생각보다 심하게 호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다쳤다 하면 계속 이제 뭔가가 붓기가 계속됐다든지, 아니면 뼈가 다치고 나면 이게 멍이 납니다. 이게 왜 멍이 나느냐 하면, 이 주위 실핏줄이 터져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뼈가 이렇게 딱 살짝이라도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 뼈라고 하는 게 우리 갈비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 모형을 보게 되면 겉에 뼈는 이렇게 하얀 딱딱한 힘 받는 뼈고요. 속의 뼈는 이제 국물 뽕뽕뽕 나는데 이 피는 다 여기에 고여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골 국물 끓인다고 해서 저게 보통 뼈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피가 쭉쭉 나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얀 딱딱한 뼈가 쌓여 있어야 돼. 뼈가 살짝 꺾이기라고 또 꺾이면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피가 나와. 그 피가 쭉 퍼지게 되면 그게 결국 피부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골절의 어떤 징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 멍이에요. 멍이 있다 싶으면 한번 또 골절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갖고 진단을 이제 하면, 골절이 있다 없다를 진단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아이들한테 있을 수 있는 다른 또 어떤 문제라든지 그 예후 판단하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골절이 있다 없다를 아는 거, 그 진단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번 다쳤다라고 했을 적에요. 이걸 갖고 딱, 괜찮겠지. 혹은 또 바로 또 섣불리 무조건 또 병원 가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딱 다치고 났을 적에 이제 약간 이제 안정적이라서 별로 표현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표현 자체가 좀 서투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요즘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의사생활 벌써 한 26년을 했는데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 아이들하고 좀 다르긴 달라요. 옛날에는 애들이 저 다쳤다 하면 사실 표현을 정말 애매모호하게 모호하게 하고 잘 모르고 무조건 울고만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한 2돌, 3돌만 됐는데도 좀 맑게 조금만 알아듣잖아요. 그럼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아이들보다 좀 빠르다 보니까 딱 다쳐서 왔어, 넘어져서 왔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골절이 의심이 돼갖고 오잖아요. 그럼 2돌, 3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손으로 한번 짚어봐 그러면 딱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남자아이들은요, 사실 좀 그게 어려워요. 조금 느리죠. 아무래도 어릴 적에는 이제 뭐 키도 뭐 천천히 했고 모두 다 천천히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발달 자체가 아무래도 여자아이들보다 좀 느리다 보니까 어릴 적에는 꼭 넘어져고 어딘가가 금이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표시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손 짚고 넘어졌는데 분명히 손목이 부러졌는데 제가 뭐 손가락이 불편하다 아니면 여기가 불편하다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 엉뚱한 데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사실은 또 아이들이 또 겁나는 게 뭐냐면 워낙 병원에 대한 공포증이 다 있잖아요. 병원 가면 예방접종 맞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병원을 다 안 좋아해요. 다 무서워하고 흰가만 봐도 우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흰가만을 안 입고 사실 지려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진단을 하는 데 있어 아이들은 어쨌든 솔직하지가 않은 경우도 많다.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사 맞을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 자체를 몰라서도 서툴게 하고 좀 일부러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럼 또 하나 이제 아이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뭘 갖고 이제 진단을 그러면 우리가 골절이 있다 없다 조금 크게 다쳤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가 아닌 정말 어떤 조금 더 이제 실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징후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보통은 잘 안 디디려고 그럽니다. 아프니까 당연히 안 디디겠죠. 쫄뚝쫄뚝거리는 거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통증이 훨씬 심해요. 뼈를 이제 한번 다치고 나면 잘 못 디딥니다. 되게 아파갖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딱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뼈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있고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살짝 좀 크랙이 좀 가고 있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쫄뚝쫄뚝거리면서 걷죠. 그럼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가 쫄뚝거린다면서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지난주 주말부터 아이가 쫄뚝거려요. 왜냐면 부모님이 아이가 다친 걸 실제 본 적이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키즈 카페 보내놨는데 보내놓고 나서 자꾸 쫄뚝거린다. 그러면 이게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쩔뚝거리니? 아, 그냥 너무 무리해서 놀았나 싶어서 그냥 쩔뚝거리나 보다 하고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쩔뚝거림이 하루 정도 가면 괜찮겠지만, 이게 이틀, 3일 자꾸 지나게,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러면 한번 골절, 뭔가가 다치지 않았나, 실금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상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 팔을 이제 사실 디디는 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세 해봐 그러면 보통 먼저 만세 쫙 쓰면 잘 되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뭔가 상지 쪽 팔을 어딘가를 다치게 되면 아이들이 팔을 안 들려고 합니다. 쭉 들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움직임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팔을 이제 약간 이제 덜 쓰려고 하죠. 그래서 한번 이제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숙제를 시켜야 된다. 학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팔도 잘 안 들려고 그런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한번 골절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정도 된 걸 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할 건 아니고, 이틀, 3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뭔가 팔을 잘 안 쓰려고 한다. 이제 뭔가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때 대해서도 한번 뼈를 다친 게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끔 하는데, 이게 사실 통증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들도 사실 많이 강구하는 게 뭐냐면 만져봐야 돼요.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을 적에 이제 환자를 이제 진찰을 하잖아요. 그럼 진찰을 하는데 어떤 교육에서 제일 먼저 시진이 일단 보는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져봐야 돼요. 시진을 한 다음에 촉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뭔가가 조금 평소 때랑 좀 다르다 이런 게 있다 싶으면 우선은 눈으로 봐야죠. 어디가 붓기가 없는지 멍은 없는지 뭔가 이제 보는 거죠. 모양이 좀 양쪽 오른쪽 왼쪽 우리는 다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있잖아요. 우리가 팔도 오른쪽 왼쪽 있고 다리도 오른쪽 왼쪽 있는 것처럼 양쪽 비교를 해서 봐고 뭔가 더 부은 건 아닌지 좀 확인해서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촉진해보고 앉아보는 겁니다. 뭔가가 조금 단순 타박상이 아닌 단순 염좌가 아닌 어떤 정말 어떤 뼈가 실금에도 갔다고 하면 그 부분을 누르면 자지러져요. 또 제가 운다든지 확 빼버려요. 그러면 그때 돼서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 키즈카페에서 트램폴린 시켜갖고 얘가 뿡 넘어져갖고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친 날만 누르면 당연히 아프겠죠. 그거는 이제 그거 갖고 다 일일이 이렇게 병원 올 것 같지는 아니고요. 이제 다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났음에도 그 다음은 좀 왜냐면 아이들은 회복이 되게 빠르거든요. 어른 같으면 좀 뭔가 염좌가 됐다 그러면 2, 3일 내지 일주일 이상도 증상이 갈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길게 이틀이면 상당히 증상이 좋아져요. 일반 단순 염좌나 타박상에서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계속 그 부분을 너무 아파한다든지 안 쓴다, 쩔뚝거린다, 이제 부어있다, 멍이 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좀 뭔가 이상한데 한번 병원에 가보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면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실컷 놀고 나면 아무리 지치고 막 해서 막 정말 무리하게 뛰어놀고 막 하루 종일 뭐 키즈 카페 보냈는데 놀고 막 축구하고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 번 넘어졌지만 반대 못해 완전 골아 떨어져 자죠. 정신없이 자는데 뭔가를 다쳤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 못 자요. 뭔가 불편하니까. 어떤 수면에 어떤 뭔가 조금 달라집니다. 패턴이 좀 달라져갖고 뭐 일찍 깰 수도 있고 자다 깨서 엄마 나 여기 아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주무시다가 일어나고 아이 아프다 그러면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 정도면 괜찮지만 그게 이틀, 3일 정도 지속됐다? 그러면 뭔가 좀 다친 게 아닌가 한번 꼭 확인을 해보는 게 꼭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소아정외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이제 소아정외과 의사라고 하는 건 사실 소아정외과랑 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정외과 전문의를 따는 이제 이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제 펠로우 과정을 거쳐서 소아정외과라고 하는 분야를 다시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외과 전문의 따고 나서 이제 발을 전공했고, 그분은 이제 소아를 이제 전공해서 두 가지 전공을 갖고 이제 전문 분야를 갖고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 소아정외과가 왜 조금 특수하냐면, 이게 뼈라고 하는 게 아까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유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연하면서 또 하나 뭐냐면 아직 키가 계속 커야 돼. 성장기 있다 보니까 이게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이가 좀 뭐 성장판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 그게 당연히 뭐 엑셀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돌된 아이, 3돌, 뭐 5돌, 뭐 초등학교 입학해서 중학교 됐을 적에 나이대마다 그 똑같은 뼈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딱 엑셀 하나 보고 이거를 뭐가 다쳤다 안 다쳤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뭐 보통은 집 가까운 데서 이제 환자분이 누가 왔다 아이가 왔다 하면 일단 진단을 봐드리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되게 사실은 아는 경우에 아이들의 어떤 영상을 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누가 아이 경험이 많은지 누가 아이 경험이 적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전문하는 분야만 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야 뭐 소아신경외과 누가 어디를 경험이 많지 사실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내가 확실히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을 좀 봐야겠다 싶으면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통 요즘에는 다들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의사들이 자기 양력을 적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대한소아정외과 정회원 그런 게 딱 적혀 있으면 그러면 거기 가서 일단 진료를 보면 확실하게 아이들 진료 보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떤 좀 뭔가 소위 나중에 뭔가 놓쳤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걸 확인해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진단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뼈가 골절됐나 안 됐나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한번 골절이 된다 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미세골절은 모르고 지나가도 됐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나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어릴 적에는 사실 정형외과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정형외과 그러면 뭐 이제 동네마다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사실 어떤 도시에 살고 있으면 거의 뭐 아파트 상가마다 거의 정형외과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만큼 되게 이제 많아졌죠. 많아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아이들이 좀 다쳤다 싶으면 이 병 저 병 가서 확인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안 다쳤을까요? 옛날에도 더 다치면 다쳤지 덜 다치진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안전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다쳤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이 다 문제가 되고 나중에 어른 됐을 때 후유증 때문에 뭔가 문제된 분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골절에 있어서 사실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경우도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놓치어서 비율이 높진 않지만 한번 놓쳐서 또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간에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아정외과 의사입니다. 소아정외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그런 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항상 어느 병원을 가든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보죠. 그럼 엑스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들 한 번씩은 찍어보셨을 때는 건강검진 때문에 한 번은 다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 한 장처럼 딱 옛날에 필름 한 장 나왔는데 요즘은 다 이제 모니터를 보지만 2차원적인 검사에 딱 그림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정면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측면을 보는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볼 것 같으면 뭐 45도, 45도, 사선으로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뼈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굴곡이 있죠. 그럼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평면 2차원적인 걸 보는 건데 사실 이거를 3차원적으로 약간의 엑스레이 티가 안 나게끔 금이 있는 경우에서는 일반 엑스레이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는 그럼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나머지 검사 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초음파 검사라고 있고요.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다들 아이를 키워보시면 다 임신할 때부터 이제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기계를 어떤 그 몸을 갖다 대면 그 초음파가 이렇게 쭉 그 아래쪽 내려갔다 튕겼다 오면서 그 음영을 받고 흐릿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초음파 자체도 되게 좋아하고 단순한 흐릿한 게 아니라 아이들 얼굴을 다 3차원적으로 뱃속에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되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음파로 아이들이 좀 다쳤나 안 다쳤나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초음파 단점 내지 장점이라 할 거는 뭐냐면 이게 되게 간단하고 어떤 방선의 부담도 없고 해서 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사에 따라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볼 수가 있고 경험이 많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초음파를 갖고도 긴가민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CT하고 MRI가 되는데 CT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은 게 뭐냐면 방사선 양입니다. 맞아요. 방사선 양이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CT도 요즘에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CBCT, 콤빔 CT라고 그래갖고 이게 일반 CT와 좀 달리 이게 거의 방사선 양이 엑스레이 몇 장에만 딱 그 정도만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검사 기로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3차원적으로 이제 어디가 다치나 안 다치나 저희 미세시경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큰 CT, 일반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실금 내지 어떤 그 미세 손상을 진단하는 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MRI가 되는데 이 MRI라고 하는 거는 장점이 일단은 이것도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사선이 없어요. 방사선이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게 검사가 일단 커요. 검사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MRI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계가 돌아가서 윙 나거든요. 소리가 나는데 어떤 통 안에 들어가고 그 아픈 부분을 놓고 있으려고 아이들은 엄청나게 겁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MRI 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검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 이외에 아이들 골절 진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거는 말씀드렸던 간단한 CBCT라고 하는 간략한 CT 혹은 초음파 검사를 갖고 진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웬만한 거의 99.9%의 손상은 다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도 그런 검사를 해서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꼭 드려요. 부모님들한테 아이는 분명히 다쳐서 보이는데 엑스레이도 괜찮고 뭐 다른 이런 검사도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뭔가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이 정도의 검사를 해서도 안 나올 정도 손상이면 그건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은 손상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오늘의 주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요즘에는 아이가 다쳤다라고 하면 물론 혼자 다쳐서 넘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사실 뭐 누가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다. 다른 아이들을 다투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식당을 갔더니 아니면 어떤 카페에 어디를 갔었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 거기 시설의 어떤 관리 미비로 인해서 다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사실 이게 지금 골절이냐 미세 손상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도 안 나오면 결국은 이제 MRI 찍어봐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만약에 뼈가 정말 다쳤다라고 하면
한 2, 3주 있다가 다시 보러 오세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다쳤을 적에 티가 안 나다가 만약에 뼈를 정말 다쳤잖아요. 미세실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서 골진이 나오는 게 보여갖고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거꾸로 진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안 나온다? 그럼 나중에 몇 주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그때 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있죠. 첫 병원에서 괜찮은데 몇 주 있다가 계속 아파서 가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진단했다. 그 다른 병원에서 물론 진단을 잘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뒤늦게 골진이 확인돼서 이제 골절 진단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의사 선생님은 사실은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진단 못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세 손상인데 정말 골절이 있다 없다, 뭔가 미세 근육이라도 있다 없다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그게 물론 급하게 확인해야 되면 MRI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몇 주 있다가 다시 같은 검사를 해보면 나중 돼서 또 진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쳤다 했을 적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방치해도 괜찮으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미세한 것들은 방치해도 되겠지만 이게 나중에 사실 이제 커가는 아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게 뭐냐면 제가 꼭 각도기를 예를 들어요. 뼈가 미세 실금이 있었고 아까 그린스티프를 좀 살짝 휘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 휜 게 다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 틀어진 게 뭐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5도만 틀어졌다 이렇게 차. 그래갖고 5조 좀 비교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키가 크겠죠. 그럼 키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되고 그게 남아있으면 키가 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 각도기도 밑에서는 짧은 데서는 어때요? 별 차이가 안 나다가 위로 올라와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즉 이게 성장을 해가면서 이게 팔 혹은 다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나중에 확연하게 차이가 그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아이들이 한번 다치고 나잖아요. 다치고 나면 다들 부모님들 생각에는 그거라고 안 다칠까 봐 걱정하는데 한번 다치고 나면 우리 몸에서 그 다 인지를 해요. 몸에서 인지를 해요. 그럼 다치고 나면 여기에 뭔가 손상이 왔구나 하는 거지. 해서 그 부분이 대사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성장판이 손상이 되어버렸고 기능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친 쪽이 더 길어지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지는 10cm까지 차이가 나도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무슨 어른이 됐을 적에 무슨 양복 맞추러 가다 보면 길이 제대 그때 돼서 팔다리가 좀 다르다, 팔이 양복 좌우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요 1.5cm, 즉 1.5에서 2cm가 넘어가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 쫄뚝거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떤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게 좀 생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또 하나의 교정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아이가 다치고 나면 제가 아주 명확하게 자신 있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아무리 조금 이제 다친 게 이제 경미하다 하더라도 자, 보통은 1년 있다가 다시 봐요. 한 2년 있다가 다시 봐야 합니다. 그게 왜 다시 보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가 크면서 이게 되게 미세하게 다친 것 같아도 커가면서 자꾸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 예측하려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떤 골절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이제 의심을 하고 병원 가서 그걸 확인해서 진단을 받아야지만 계속 1년, 2년 아니면 길게는 성장 완료 때까지 계속 보는 그런 이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성인이 됐죠.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단을 할 적에 사실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물론 찾아가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소아정형외과 학회 정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분 찾아가면 확실하게 믿고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방치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생겨요. 이제 요게 보게 되면 이제 왼쪽에 그림을 이제 두 개가 딱 보이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를 딱 보시면 어느 게 정상인가 싶죠. 아래쪽이 정상이에요. 같은 아이인데 5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발목 성장판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쭉 이제 화면에 이제 평행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검게 보는 게 이게 성장판입니다. 성장판인데 이 성장판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할 적에 이 발목 관절에 있어서 이게 다 이게 관절이고 이제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친 거를 간과해 갖고 이렇게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반대쪽이 오른쪽 발목 보게 되면 분명히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바닥에 평행하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 성장판을 보게 되면 여기 요 검은 여기 성장판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삐딱하죠 바닥이. 이게 발 삐딱하다 보니까 아이가 걸을 적에 발목을 또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뼈 자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걸을 적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뼈가 삐뚤하게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발에 올 때마다 발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꽝꽝 붙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연골 손상이 와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아래 사진은 제가 빨간선 코는 이 성장판의 어떤 주행 경로 이거를 제외하고는 어디 풀어졌는지 표시도 안 납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아이를 만약에 이걸 간과하고 계속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니면 뒤늦게 뭐 청소년기 이거를 성장이 끝났을 적에 진단하게 되면 되게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큰 수술을 해결되면 다행인데 이미 그 사이에 연골 관절 다 망가져 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보면 평생 쩔뚝거린다든지 혹은 이제 노인이 돼서 하는 그런 관절염 수술을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겁나요. 겁나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8살짜리 남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발목 삐끗하고 나서 다쳐갖고 왔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보니까 뭔가 발 모양이 좀 이상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장판이 빨간색 선 위에 하얗게 제 화살표를 표시하는 이게 이제 성장판이거든요. 성장판이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삐딱하죠? 변형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진단을 일찍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 상태를 보다시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엑스레이로 다 진단이 안 돼요. 여기가 뭐 흐릿하잖아요. 뭔가 흐릿한데 뭐가 문제인지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딱 의심을 하고 이제 MRI 찍어봅니다. MRI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원래 하얗게 보이는 이렇게 요 MRI, 요게 지금 왼쪽이 검은 사진 이게 MRI거든요. 이게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뼈와 사이 틈을 판인 거죠. 이쪽에 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미세 손상으로 인해 갖고 이 성장판이 아래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이쪽만 하고 이 안쪽 복숭아뼈거든요. 이 안쪽 복숭아뼈 쪽은 성장을 못하니까 이게 왼쪽 엑스레이처럼 점점 아이가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면서 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아직까지 나이가 8세잖아요. 앞으로 이제 남자이고 하니까 최소한의 6, 7년 이상은 성장을 계속 쭉쭉 해나갈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진단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간단한 수술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보면 되게 크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장판 붙은 부분을 제가 이걸 깎아냅니다. 쭉 깎아내면 깎아내면 뭐 이거 너무 많이 텅 빈 거 아닌가 싶죠. 그것도 괜찮아요. 깎아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7개월째 보니까 깎아낸 게 쑥 보여요. 쑥 보이는데 분명히 틀어진 게 좀 남아있는데 다시 앞서 슬라이드 여기 삐딱한 것보다는 뭔가가 이제 7개월째 되니까 뭔가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씩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갔고 한 1년이 넘어가니까 어때요? 여기에 선이 조금 더 바닥이 훨씬 더 비슷해졌죠. 그러면서 한 4년째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아물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제가 앞서 슬라이드 보였다시피 이렇게 뼈를 엄청 깎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가 크면서 그게 다시 재생이 돼요.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움푹 파였던 이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4년 하고 성장이 완료가 됐을 적에 보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모양이 보이죠. 큰 티가 안 나고 이렇게 확인을 이제 딱 별 문제 없이 끝난 거죠. 간단한 뭔가 붙어있는 그 부분만 떼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일찍 골절과 관련된 그 뭔가 후유증을 이제 진단을 해갖고 이렇게 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는 이제 12살짜리 남자예요. 벌써 자녀 똑같죠? 보면 똑같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발바닥에 딱 평행하게 있는 반면에 이 오른쪽은 틀어져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이가 12세가 넘어가고는 이제 만으로 12세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인 거예요.
중학생인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이가 좀 뼈나이 자체도 좀 빨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성장이 많이 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보면 얘가 다친 걸 알고 있어요. 골절 후유증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는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소아정형과 의사 선생님이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뼈가 다 붙었으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내셨던 거죠. 근데 이게 한참 흘러서 보니까 뭔가 발목 모양이 이상하다 싶어서 뒤늦게 중학생이 돼서 안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알았다 보니까 자녀 성장이 많지 않았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뼈를 잘라서 이렇게 교정을 해야 훨씬 더 큰 수술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관심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어떤 완전 이제 이름과 달라진 게 되거든요. 얘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어쨌든 지금은 교정이 잘 돼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리 이제 미세한 손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중에는 미세한 손상이었던 게 커가면서 자꾸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잊지 마세요. 항상 각도기가 생각하면 된다. 각도기가 짧을 때는 양쪽이 두 개의 선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쳤다라고 하면 집 가까운 정형외과 이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뼈 다 붙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뭐 다쳤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나중에 뭐 1년 지나서도 2년 지나서 괜찮으니까 한번 그런 기억이 있다 싶으면 한번 소아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찾아서 오늘 아이가 별 후유증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차이가 나중에 나잖아요. 그러면 실제 다친 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쳐요. 정강이 뼈가 딱 부러져 갖고는 양쪽이 좀 차이가 나면 그럼 그게 결국에는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서 쭉 그러면 골반이라는 게 있죠. 그럼 골반도 결국에는 정강이 뼈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틀어지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척추까지 다 틀어져가고 전신이 다 삐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미세한 손상 하나가 나중에 온 전신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체크업 받아보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심된다 싶으면 꼭 확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성장기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아정형과 의사들이 제일 이제 싫어하는 이제 그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는 작은 어른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 볼 적에 아이는 작으니까 키가 작은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진단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꼭 한번 조금 의심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조금 2, 3일 지났는데도 계속 뭔가 쩔뚝거리고 안 쓰고 뭔가 붓기가 있고 압통이 있고 뭔가가 좀 잠을 잘 자게 조금 아이가 지시닥거리고 그런 게 좀 있다 싶으면 꼭 한번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거 좀 권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벌써 시간이 40분이 돼가고 1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일단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Z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손목을 짚었는데 멍은 없고 살짝만 붓습니다. 손목 삐었을 때 붓기만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손을 이제 짚었는데 멍만 붓는다. 근데 이게 붓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얼굴도 뭐 꽝 부딪히고 아니면 발목도 삐끗하고 나면 당연히 불 수가 있겠죠. 불 수가 있는데 어른들은 붓기가 이제 며칠 내지 뭐 일주일씩 갈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붓기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붓기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만져보았죠. 시즌 다음에 촉진이 나겠죠. 앉아서 보고 그분의 압통이 2, 3일 지나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그럼 한번 병원 가서 어떤 금이 없는지 뭔가 다친 건 없고 확인을 받아보는 게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눈이나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쇄골 부위를 만지면 아파요. 쇄골도 골절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보통 손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넘어질 적에. 보통 이제 영어로 foot injury라고 하는데, foot injury가 뭐냐면, F-O-O-S-H injury가 이게 뭐냐면, 이제 fall on outstretched hand.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서 이제 넘어지는 그런 손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foot injury가 있을 적에, 제일 먼저 닿는 게 손바닥, 손목인데 여기에 골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충격이 여기는 안 풀어져요. 더 쭉 가게 되면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팔꿈치가 또 안 풀어져 쭉 완전히 세게 확 집어 팔을 피고 넘어잖아요. 그럼 충격이 쭉 와고 쇠골까지 가서 쇄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이 손 짚고 넘어졌다 싶으면 한번 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아이가 계속 아프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팔을 좀 안 쓰고 뭐 팔을 올려오면 못 올리잖아요. 그럼 한번 일단은 그 팔 전체를 만져보세요. 만져. 고관님 붓기도 한번 보시고. 의외로 쇄골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는 상당히 많은 골절 중에 주 골절이 팔꿈치, 손목하고 옆쇄골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주신 아키디다피님께서 주셨는데 성장파 골절이면 성장에 영향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치료 후에 키 성장 저하나 다리 길이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주기적으로 와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몇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는 과잉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아정형과 의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좀 보자 할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다니고 학생이고 하면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국 같으면 이제 겨울방학이 기니까 보통 이제 겨울방학 때마다 한 번씩 봐요 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외국인 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기니까 여름방학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엑스레이로 보통 진단을 하고요. 필요하면 성장판 상태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CT라든지 그런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분한 초롱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아이가 다친 날은 멀쩡하다가 밤이 되면 더 아프다고 합니다. 밤에는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가요? 이게 만약에 어떤 이제 다치고 난 붓기라는 게 있겠죠? 붓기라는 게 아무래도 다쳤을 적에는 처음에 아프다 뒤늦게 붓는 경우도 있어요. 뒤늦게 부어서 그때 돼서 이제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밤 되면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시간이 많겠죠. 누워있을 때랑 또 서있을 때랑 그 붓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칠 지역에 멀쩡하다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붓기나 통증이 하루 이틀 지나서까지도 뭔가 계속 있다. 뭔가 안 쓰려고 한다. 디디지 않다 하면 한번 꼭 확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팅 하세요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손가락을 문에 끼웠는데 손톱 아래 피만 보여요. 제가 부딪히면 멍이 잘 들어요. 예를 들어 나무와 부딪혔는데 골반 아래 멍이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사실 이제 당연히 충격을 입으면 이제 멍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핏줄이 터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를 좀 다치고 나면 그 뼈 속에서 어떤 그런 해면골이라고 하는 그 피가 많은 뼈에서 피가 나오다 보니까 멍이 쫙 이렇게 퍼집니다. 그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주 부딪혀서 이제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자주 멍이 든다라고 하면 혹시 이제 우리가 약간은 피 어떤 지혈되는 게 조금 더딘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심각한 병으로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혈우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상처가 좀 나잖아요. 그럼 원래 피가 나고 피가 나중에 굳으면서 딱지가 져야 되는데 딱지가 잘 안 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살에서도 그게 피가 조금 났는데 그게 자꾸 안 아물어갖고 멍이 자꾸 계속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멍이 좀 잘 나는 체질이라 하면 한번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병원 가서 확인 받아보시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형외과보다는 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아과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서 그 피검사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혈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받아보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분께서 오색빛깔 부치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골절 때는 진통제는 이부프로펜과 아시타민펜 중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저는 무조건 이부프로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타민펜하고 이제 이부프로펜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결국에는 소염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순수한 진통을 생각한다 싶으면 사실은 아시타민펜, 타이레놀 계통량이 좋겠죠. 서스펜이나 그런 게 좋겠지만 이제 사실은 뭔가가 이제 우리가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염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스토아미노펜보다는 브루펜 계열이 훨씬 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진통 소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이제 가능하면 꼭 이부프로펜 계열을 이제 먹으라 하고 그걸 갖고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두 개를 같이 복용하라 그래요.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갓난 아이들이 너무 아파한다 싶으면 브루펜 먹이면서요. 그러면서 그 시럽으로 해갖고 양쪽을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먹이면 되고 키로수 맞춰서 다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신 게 하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28개월 아기가 키즈가 앞에서 살짝 높은 볼풀장을 뛰어내렸는데 아프다고 한 3분 정도 아프다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더니 멀쩡히도 놀더라고요. 붓는 거나 멍도 없이 지나가는데 성장판 같은 곳이 괜찮을까요? 증상이 전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찝찝하다 싶으면요. 그 아프다고 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정말 미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다 싶으면 분명히 그 압통이 있다든지 아이가 확 뺀다든지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기에 앞서하고 먼저 한번 부모님 꼭 한번 눈으로 보고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질문을 주신 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프다고만 해서 넘어졌다고만 해서 바로 대원하기는 좀 그렇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 지켜보다가 통증이 있고 쫄뚝거려서 병원을 가도 괜찮은가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가도 치료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빠른 진단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들이 부러져서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냥 오는 대로 바로 수술해 줄 정도면 바로 수술하자고 합니다. 뭐 붓기 빼고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빨리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사실은 빠른 진단이 좋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들 뭐 생업도 있으시고 바쁘시고 한데 이런 걸 갖고 뭘 자꾸 제 빨리빨리 병원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잘 되지도 않고 막상 소아정형외과에서 찾으려고 해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2, 3일 정도 지켜보고도 불구하고 뭔가 압통이 있고 불편하고 안 쓴다. 그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일주일은 가능하면 좀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뚱띵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소아골절과 청소골절은 다른가요? 그렇죠. 소아의 기준이 뭐냐인데 우리 소아정형외과 의사들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 만 19세 미만을 갖고 이제 모두 다 소아골절에 해당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고 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완료가 됩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고 남자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판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성장판이 다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다쳤는데 그렇지만 그럼 어른하고 똑같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 피부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젖살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액 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성장 자체가 다 완료가 되었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리모델링 능력이라든지 그런 혈액 공급 자체가 아직까지 어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도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아정형외과가 어려운 분야인 게 이게 영아 때, 유아 때 또 뭐 조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정말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예 고등학생 됐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어른 취급하지 마시고요. 한번 소아정형외과 의사한테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는 것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질문 좀 하나 주셨는데요. 아이가 가끔 발목 접지는 같은데 느낌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성장통일까요? 잠시 아프고 마는데 혹시 확인해야 될까요? 성장판에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은 아프다라고 하는데 진짜 속에가 특별히 압통이 없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아이들 때는 다 잘 넘어져 잘 삐끗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잘 넘어져 삐끗했던 애들이 커서 다 문제되느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되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자주 삐끗하는 것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놓는다든지 학교 체력을 못한다. 그런 게 좀 있으면 병원 와서 확인을 받아보고요. 그런 게 아니다 싶으면 제가 볼 때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절을 의심될 때는 어쨌든 간에 냉온 찜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급성기는 냉찜질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제가 펠트님께서 주신 질문 하나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카가 얼마 전에 크게 다쳐서 걱정하던 찰나에 원장님 방송에 보이는데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왼쪽 다리를 다치고 크면서 오른쪽 다리 2c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26세인데 다리가 딱 저래요. 군대 가서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동네 병원보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거 따로 이렇게 저한테 뭐 질문 주신 건 아닌데 그쵸. 보통은 1.5cm까지는 허용 범위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눈도 짝짝, 귀도 짝짝 다 조금씩 짝짝일 수 있잖아요. 손가락보다 다 짝짝일 수도 있고 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다리 길이는 1.5cm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략 1.5cm, 2cm 애매하니까 제가 꼭 쉽게 한 1.5에서 2cm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2cm 이상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어릴 적에 치료하면 훨씬 더 치료 간단하고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다리가 다쳤다. 근데 뭔가 조금 찝찝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자 보고 싶다 싶으면 한번 다리 길이를 확인해 보시고요. 1.5cm 성인이 됐을 적에 그 예측 그 차이가 1.5cm 미만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cm 이상 될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소아정외과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좀 조정하는 시술을 좀 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같이 따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제 이야기를 제가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해갖고 일반인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다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